지난번에 명상의 세 가지 방법, 조식, 금촉, 그리고 지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호흡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식이라는 것은 호흡을 고른다는 의미가 있는데, 호흡을 고름으로써 이 기운을 조절하는 거죠. 기운을 조정해서 나의 뇌파를 조절하고, 그리고 마음의 감정의 파장을 조절해서 영감이 넘치고 통찰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 바로 호흡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일신구에서는 6가지 기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6가지 기운은 발해의 이마상이라는 분이 해설했던 건데, 그 본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알아보면, 분이라는 것은 맑은 것을 의미합니다. 맑은 기운, 그리고 라는 탁한 기운, 하는 차가운 기운, 그 다음에 열은 덥고 따뜻한 기운, 그리고 진은 진동하다, 벼락진자죠. 그리고 습은 습한 기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맑고 탁한 기운을 조절하는 겁니다. 호흡을 통해서 맑은 기운을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탁한 기운을 모두 다 내 안에서 내보내는 게 초보자들이 하는 명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이 탁한 기운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주변에 있는 탁한 기운까지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모두 정화시켜서 주변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게 단전호흡의 어떤 역량이 강화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흡은 왜 하는가 궁금하시죠?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은, 특히 우리의 오장육부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저절로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잠을 자든지 아니면 굶고 있든지 열심히 일을 하든지 바쁘게 뛰어가든지 화를 내든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로 든다면 심장박동이 계속 뛰고 있고요. 그리고 체온도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고 있죠. 물론 하루 24시간 중에서 밤에는 잠자기 전에는 체온이 좀 낮아졌다가 새벽녘에는 또 체온이 좀 올라갔다가 하면서 그런 어떤 일주 24시간 변화 리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는 오장육부를 조절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장육부에서 단 하나, 딱 하나는 나의 의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일까요? 네, 바로 나의 폐입니다. 폐는 호흡을 멈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호흡을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 조상들께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 호흡을 조절하면 자신의 마음, 감정, 이런 것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걸 통해서 명상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걸 조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호흡 조절을 통해서, 즉 나의 의식으로 나의 무의식까지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각자 한번 호흡을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가능하죠? 이번에는 호흡을 천천히. 그런데 이 호흡을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가슴 하는 게 아니라 이 복부까지 내리는 겁니다. 나의 의식을 최대한 배꼽 아래, 서해부에서 골반이죠. 이 골반에서 배꼽 있는 데 사이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을 한의학에서는 단전이라고 하고 명상에서도 단전이라고 하죠. 단전에는 상단, 중단, 하단이 있는데 배꼽 아래쪽에 있는 단전을 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단으로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데요. 왜 그렇다면 하단으로 호흡을 할까요? 그것은 호흡을 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배출할 수 있는, 즉 가동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하복부, 즉 단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호흡에 파워가 생기는지는 누구나 경험을 하는데요. 일단 재채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재채기 하는데 어디가 움직이시죠? 그것은 바로 가슴이 아니고 명치도 아니고 바로 아랫배입니다. 아랫배에서 퇴 하면 시속 150km까지 분출되는 바람의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아랫배로 호흡을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연습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아랫배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복부를 이완시키고 근육을 발달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랫배로 호흡은 하지 않아도 아랫배를 꾹꾹 눌러주면서 계속 자극해 주시면 충분히 명상하면서 호흡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호흡의 기본은 코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는 하지 않더군요. 그냥 단순히 들이쉬고 내쉰다고 하는데 요즘은 대기오염, 미세먼지 아주 심하죠. 중국의 난방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올겨울에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그 미세먼지에 의해서 폐의 어떤 그 색깔이 빨개야 되는데 검게 변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전의 단계에서 바로 코가 막힙니다. 코가 막히면서 뇌 기능도 떨어지는데요. 그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건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코가 막히면서 코로 호흡하지 못하고 입으로 호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입으로 호흡하다 보면 목에 있는 갑상선에 염증이 생겨서 목이 붓고 그리고 목이 따끔따끔하고 밤에 자는데 또는 건조해서 목이 따끔따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공기가 건조한 측면도 있지만 코로 호흡하지 않고 입으로 호흡하고 있는 것이며 코 속에 부비동이 막혀 있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를 잘 풀어주시고 코 세수를 해주면 코의 점막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그런 목이 따끔따끔하거나 그런 부분도 많이 완화되고 나중에는 입으로 호흡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것들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의식과 무의식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의식을 통해서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호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